예, 방금 소개받은 유형무입니다. 뭐 요새는 개발자를 그만두고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뭐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 다 하나씩 들고 계시죠, 스마트폰.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 뭐 인베디드 시스템 종류 많죠. 뭐 집에 게임기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침에 출퇴근하실 때도 항상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시겠지만 거기에 매번 카드를 찍으시잖아요. 그것도 몽땅 다 인베디드입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할 때도 그렇고 편의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심지어는 회사 가서 출퇴근 그 카드를 찍을 때도 인베디드 장비가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오면 인터넷 공유기라고 하는 장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인베디드 장비가 수십 개가 넘습니다. 스마트폰 빼고도. 상당히 많죠, 그죠? 자, 저는 원래 이런 쪽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맨날 화학이나 이런 뭐 생물 이런 데 관심이 더 훨씬 더 많았고, 자, 그래서 이지망으로 화학과를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러한 화학이랑은 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대학교 가니까. 그래서 화학이 점점 재미가 없게 돼 버렸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됐냐면 결국 화학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걸로 먹고 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과를 졸업할 때쯤에는 과연 내가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한 결과 아닌 것 같다. 바꾸자. 다른 걸로 직업을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29살에 뒤늦게 취직을 하게 됐는데 왜 29살에 취직을 하게 됐느냐? 전공 필수를 무려 3연속 펑크를 냈습니다. 3연속 펑크면요 거의 낙제예요. 이과대학에서는. 자, 그래서 뭘 하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 뭐 여러 군데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봤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컴퓨터를 저는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컴퓨터로 방향선회를 합니다. 원인은 딱 하나. 그래도 컴퓨터를 하면 방 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자, 그래서 대학교 들어올 때 재수하고 또 나갈 때 3연속 전공 필수를 펑크만 하는 바람에 한 학기 늦게 졸업하고, 그래서 무려 2년, 남들보다 2년이나 늦게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여름에 졸업했으니까 6개월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이 남는 바람에 그때에는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해서 6개월 동안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에 2년이나 늦은 29살에 취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취직을 하고 나니까 아버님은 왜 양복을 안 입고 다니느냐가 불만사항이셨는데 그 불만사항은 금방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업하자마자 1년 후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회사에서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동창, 뭐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그래도 저는 살아남았어요. 아마 컴퓨터 직종이어서 살아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어쨌든. 자, 리눅스를 하게 된 사연을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6개월짜리 컴퓨터 학원에 다녔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나서. 자, 그래서 그때 한참 뭐 윈도우 95 베타 버전이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학원에 들어가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더라고요. 윈도우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유닉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딱 제 눈에 딱 꽂힌 게 뭐였냐면 바로 유닉스였어요. 왜냐하면 윈도우 3.1을 쓰던 시절이었는데 맨날 이제 죽는 거예요. 컴퓨터가 뭔가 프로그램만 잘못 동작시키거나 또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한 그 컴퓨터 시스템을 맨날 쓰다 보니까 너무나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유닉스라고 하는 데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유닉스라고 하는 기계를 쓸 수 있는 컴퓨터 학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연하게 6개월짜리 학원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리눅스를 가지고 유닉스를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주 컴퓨터가 486 컴퓨터였는데 그래서 슬랙웨어라고 하는 리눅스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엄청나게 많이 삽질했습니다. 커널 컴파일 하루 종일 해본 적도 있어요. 랜카드 하나 때문에. 랜카드 인식시켜야만 네트워크가 돼서 뭔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컴파일이 안 되는 거예요. 커널에서 인식이 안 돼서. 하루 종일 걸려서 커널 컴파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리눅스를 하게 된 이후에 리눅스 동호회라고 하는데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나우컴에 그 당시에 PC통신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나우컴 리눅스 동호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자, 거기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있었죠. 이만용 씨라고 하는 양반이 있었는데 거기에 같은 동호회 소속으로 알짜 리눅스라고 하는 한급한 리눅스를 그때 처음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하이텔 리눅스 동호회에 C샵을 했었고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리눅스가 그때 막 한참 뜨기 시작했던 시절이었는데 너무 거품이 많이 일어났다고나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그 당시에 컴퓨터에서 리눅스의 붐이 너무 급작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좀 몰락이 좀 예견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쨌든. 자, 그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만 제일 그래도 기억이 남는 게 리눅스 공동체 세미나라고 하는 그러한 행사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서강대에 수천 명이 모여서 롤 스크린을 30개 깔아놓고 빔 프로젝터를 50개 빌려서 이것저것 다 서강대학교 체육관 바닥에 앉아서 무슨 힘으로 그 많은 숫자들을 데리고 떠들었는지 아직도 그때 체력이 지금도 의심스러워요. 그럴 정도로 아무튼 아주 재미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리눅스에 미쳐서 살던 시절이죠. 그죠? 돈 벌 거는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저거에 빠져서 살았던 좀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장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LG 자회사에 있었는데 두 번째 직장 뮤지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더니 자, 오늘서부터 데스크탑 리눅스는 그만하시고요. 내일서부터 인베디드를 좀 해보시죠. 데스크탑 리눅스 어떻게 하고요? 그냥 내일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야, 이 양반이 날 자르려고 그러나? 난 인베디드 전혀 모르는데. 전공도 아닌데.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사장님의 그 사진을 하나 딱 실어놨는데, 호비 쪽을 연상케 하는 사용진 사장님의 모습입니다. 사장실에 저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말 벗어서 그 책상 서랍에 싹 집어넣어 놓고, 어느 날 그 비서하시는 분이 가보면 책상 서랍에서 냄새가 나죠, 그죠? 열어보면 양말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아무튼 개발자와 CEO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분인데 저한테 인베디드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신 분이기도 하고 자, 사장이 시키면 해야지 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멋모르고 인베디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인베디드를 막상 시작하고 나서 딱 보니까 장비가 쓸만한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인텔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던 장비는 상당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한 대에 5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막 시작한 소규모 업체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회사에. 자, 그래서 아이팩이라고 하는 PDA 제품에다가 인베디드 리눅스를 올려서 처음으로 인베디드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돈이 없어갖고 어떻게 했느냐? 70만 원 주고 본인이 사요. 그 다음에 회사가 야금야금씩 갚아주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돈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인베디드로
바꾸게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오지 삽질만이 기다리고 있는 밤이죠. 그렇죠? 그래서 밤 새벽 3시, 4시까지 맨날 붙들고 있고,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개슴출에 일어나서 한 10시쯤 출근하고, 그때에 뭐 한 4, 5시간씩 타고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리고 맨날 어플리케이션만 보다가 부트로더,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 막 어셈블러도 가끔씩 쳐다보고 16진수 막 들여다보고 있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 16진수만 봐도 아주 머리가 아프죠, 그죠?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 전공도 아닌데, 컴퓨터 전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수학과나 이런 전공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일까? 자, 그래서 저는 완전히 거꾸로 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닉스 프로그래밍을 짜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라이브러리 만지다가 리눅스 커널로 들어와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짜고 부트로더 하다가 계속 갈수록 전부 다 밑바닥으로 갑니다. 자, 맨 밑바닥은 뭘까요? 하드웨어죠. 그렇죠? 회로잖아요. 회로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가고 멈췄느냐? 커널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앞단에서 멈췄어요. 부트로더까지는 조금 봅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조금 보고. 하지만 회로도를 보고 뭔가를 해가지고 못 들어진 기계를 만들 레벨은 못 돼요. 거기까지가 제 한계였어요. 자, 그래서 인베디드 리눅스 개발 환경 세팅해놓고 데스크탑 컴퓨터 서버 좀 만져본 경험 가지고 악착같이 잘 버텼는데 회로도 꽝인가 봅니다. 꽝. 자, 결국 어떻게 됐느냐? 뺑뺑 돌아 제자리로 왔습니다. RTOS 만져서 핸드폰도 개발했다가 물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습득을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다시 인베디드 리눅스 업계로 복귀를 했고, 신입 시절에 유닉스의 데이터베이스 하던 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새 시절이 바뀌어갖고 드디어 이제 안드로이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게 다 안드로이드로 통합니다. 하지만 함정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구글을 너무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구글이 발표한 안드로이드에는 함정들이 아주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역시 별 수 없는 인베디드 리눅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실전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강사로 직업 전환을 하게 된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앉아있는 거 하지 말래요. 엉덩이가 아파서 눈병이 나고 엉덩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앉아있는 직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컴퓨터를 벌어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직업을 일시에 바꿉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하지 말래요. 병이 악화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개발해서 강사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리눅스 공동체 세미나 할 때에 하던 일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결국 뺑뺑 돌아가고 제자리죠. 그죠? 자, 결론은 뭐 이겁니다. 모든 게 다 정해진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맘먹은 대로만 되지는 않아요. 자, 불합 굶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은 어느 정도 맞긴 했지만, 하지만 돈을 왕창 벌지도 못했습니다. 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베디드 속성이 딱 그래요. 그래서 다만 겉모습이 화려해 보일 뿐이지 보이는 게 다 전부는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인베디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속성 코스로 6개월, 1년 만에 다 해치울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5년은 기본이고요. 대략 10년은 넘게 해야 그래야 인베디드 제대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명 긴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면 방법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길이 수명 제일 긴 엔지니어입니다. 자,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